검은 태양 8화를 봤는데요. 저만 드라마가 어려운 거 아니죠? 대충 1년 전 선양 사건은 북풍 공작을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국내 파트와 이를 저지하고 국정원을 작고 강한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해외 파트 사이의 갈등이 일어난 일 같은데 밝혀진 게 너무 없어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한 걸 풀어볼게요. 1년 전 이인환을 비롯한 국내 파트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북풍 공작을 활용해 안보 불안을 만들고 플래닛이라는 업체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를 조작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바로 마약이었죠. 지난 3화에서 중국 내 정치권의 대립에 화양파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리네이와 한 지역이 나눴던 대화를 통해 유추하자면 국내 파트는 상무회를 통해 화양파를 움직여 의도적으로 중국 고위부 자제들에게 마약을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국 유학 중이었던 북한 보위부 부장의 아들도 타겟 중 하나였을 겁니다. 리동철의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 내에서 리동철의 입지를 흔들고 남한으로의 망명을 강제하여 이를 통해 북풍을 일으켜 선거 조작을 시도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선양에서 이뤄졌던 장천호와 백모사 그리고 리동철의 회동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국내 파트의 정치 개입을 막고자 상무의 스파이로 장천호를 투입시켰던 도진숙의 명령에 따라 장천호는 블랙요원 명단을 넘겼고 백모사는 블랙요원 명단을 받는 대가로 리동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진자료와 각종 증거자료를 장천호에게 넘겼을 겁니다. 장천호는 상무의 첩자로서 리동철에게 증거자료를 내밀며 망명을 요구했고 리동철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도진숙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을 겁니다. 이에 장천호가 상무의 스파이로서 의심을 사지 않게 블랙요원 명단을 넘기고 리동철을 협박하기까지 기다린 후 리동철을 죽이라는 비밀 지령을 김동욱에게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명단 유출 사건으로 가린 후 장천호 이외의 나머지 요원들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만든 도진숙. 이게 1년 전 사건의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해킹 사건 때 서로의 기밀 자료가 해킹을 당했고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 모두 서로의 비밀을 지키고자 했던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파트 입장에선 그간 국민들을 감시하고 북풍 작전을 통해 선거를 조작해왔다는 사실, 해외 파트 입장에선 김동욱에게 리동철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명단 유출 사건을 통해 모든 걸 덮으려 했다는 정황, 이 부분이 기밀 자료로 남아있었기에 그렇게 감추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라면 아직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선 백모사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지난 7화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모사는 상무회와 국정원의 원한을 품고 반격을 꾀하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어제 7화 초반에서 백모사가 장천호에게 말하길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과 그간의 리뷰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자면 오래전 국정원 국내 파트의 북풍 공작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백모사는 모종의 이유로 도진숙의 자의 혹은 이인환의 계획에 의해 국정원에서 버려진 후 중국 변경 지역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다. 1년 전 선양 사건으로 젊은 시절 자신을 버렸던 국정원과 상무회가 또다시 북풍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이에 상무회를 쫓아왔고 장천호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이후 장천호에게 손을 잡으라고 제안하지만 그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살아왔던 장천호는 백모사를 믿지 않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백모사는 장천호를 죽였고 천평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상무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저는 이게 백모사의 스토리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선양과 관련하여 남은 스토리는 김동욱에 대한 스토리인데 김동욱이 배신자라기보다는 애초에 도진숙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지영 몰래 비밀작전을 수행했던 것이고 도진숙과 몰래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것이 한지영 입장에선 팀원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팀원 내 배신자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선양 사건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스토리는 강국장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쩌면 얄미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리겠다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부분에서 지난번 심리상담사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 어쩌면 기억을 잃기 전 지역에게 강필호 국장은 생각보다 엄청 소중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드라마 엔딩 부분이었습니다. 감성파리는 잊지 말고 강필호의 죽음엔 이인환이 연루되어 있을 듯 합니다. 강필호가 죽기 전 정용태 국장이 강필호에게 무언가를 전해줬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충성을 다한 것과 달리 이인환은 정 국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정 국장이 이인환에게 불리한 자료를 강필호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플래닛이라는 조직을 등에 업고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이인환이니만큼
이 정도 정보는 이미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에 강피로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닐까 합니다. 플래닛 직원을 죽인 것도 아마 이인환이나 그가 관련되어 있었던 상무의 조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를 통해 이인환과 상무회가 얻을 수 있는 건 한 지역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겠으나 이게 지역에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수연의 남자들에 대해서도 풀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수연의 남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